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35%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29%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디커플링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는 1.30%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0.39% 하락으로 마감하였는데, 자, 어제는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다우가 1.3% 상승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가 2,400까지 돌파를 했는데, 자, 오늘은 한국의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8월달 들어서 단 하루도 매수한 적이 없었는데,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코스피와 코스닥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코스피 2,500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오히려 또 다시 매도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3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도 비슷합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코스닥과 비슷하죠. 나스닥은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무려 1.47%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 후반에 다시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마이너스 0.39%로 마감이 됐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전날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0.69%까지 내렸다가 중간에 거의 다 하락폭을 많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증시가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우지수는 왜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왜 하락을 했을까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와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곧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뉴스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 수가 47,000명밖에 안 돼서 일주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3,000명이 줄었고 그 전주에는 4만 5천 명이었는데 다시 5만 명으로 늘었다가 이번에 다시 4만 명대로 들어온 건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더 늘었죠. 세계 코다리19 바이러스 환자 2천만 명 돌파, 감염 확산세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코다리19 바이러스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도 상승을 하고 확진자가 줄면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나스닥은 대체 왜 내렸을까요? 다우는 이러한 뉴스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왜 내렸을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의 물량과 그리고 빅테크 주식이라고 불리는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 역시 어제 하락을 하면서 기존의 언택트 관련주가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이야 뭐 최근에 다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우가 좀 더 오른다고 해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아직 다우는 신고가까지 가려면은 머나먼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시작되면서 다우가 더 상승을 할까 아니면은 오히려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까 이 점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83원, 어제보다 2원이 하락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42달러, 어제보다 1달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유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S-오일이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4.2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거의 8%대 상승이 나왔어요. SK이노베이션과 달리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2달 연속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최근에 신고가 랠리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S-오일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S-오일의 실적은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2분기 마이너스 81.5%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 손실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1643억 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배당 정책을 실시한다고 얼마 전에 공지가 났죠. 자, 여기 보시면은 13년 만에 무배당 정책을 내놨다. S-오일 적자 위기. 그래서 요렇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S-오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반대편은 계속 팔고 있어요. 토스 리시브 하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 주체가 계속 사도 한쪽 주체가 계속 파는 이런 수급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조선주 쪽은 오랜만에 크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반 상승을 했고 외국인 기관에 동반 양매수가 들어왔죠. 하지만 이것 역시 기술적인 반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S-오일과 똑같이 2달 동안 계속 조정을 줬는데 지금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려면은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뭐 카타르 수주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조선주에는 호재라고 할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를 보시면은 간만에 크게 상승 중입니다. 유럽 증시는 GDP가 발표된 이후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닥스를 한번 보시면은 GDP 발표 이후 약 2주 넘게 계속 조정이 주다가 오랜만에 2%대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GDP가 발표되었어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2400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영상 공매도 금지에 현대차 15% 급등 코스피 2400을 탈환할까? 어제 영상에서도 아마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바로 탈환을 해버렸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가 짱구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못 말려요. 현대차가 오늘은 18만 원을 찍었어요. 18만 원 장중에.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도 개인 혼자서 위로 올리는데 정말 대단하죠.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 자, 보세요. 공매도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도 없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헤지펀드 형식의 선물에 관여되어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약간 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하는데 그냥 기대감에 뉴스에 개인분들이 사서 오르는 거지. 뭐 외국인 기관이 현대차를 이끌면서 올렸다. 아직까지 이렇게는 보기 힘들죠. 하지만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대차를 사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11시부터서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종가에 다 던져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수급 자체는 나쁜데 일단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개인들이 매일 사는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못 올리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막고 왜 현대차는 조금밖에 안 팔지?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은 현대차를 더 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빼질 않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외국인 기관 지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개인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올리고 싶어도 못 사요. 살 수 있는 물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데 하이닉스는 좀 아쉽더군요. 이런 좋은 장에 오늘도 마이너스더군요. 분명히 출발은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6만원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매동을 보시면은 개인이 팔아가지고 오늘 6만원 돌파를 실패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이 파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2시 30분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잖아요. 매도 폭이 약간 나오면서 기관이 여기 있는 걸 팔았으니까 개인들이 쫄아서 던진 거지. 야 6만원 왔다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매동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니까 개인분들이 막판에 던지는 게 아닌가. 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막판에 던졌으니까 또 던지겠지 생각해서 던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밑에서 받아 먹은 거죠. 얘네가 올리려고 했으면 올릴 수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근데 위에 개인이 못 사는 물량을 계속 걸어놓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팍 받아 먹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6만원 못 가겠구나 싶어서 그냥 던진 거지. 개인이 그냥 아씨 이거 공매도도 있고 뭐 해서 던져야 되겠다 하고 던진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수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00을 돌파하면서 플러스 1.3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삼성전자 덕분에 장중에 1.8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하락 전환, 삼성전자의 상승분 반납으로 인해서 후반부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우리 지수를 이끌어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개인분들이 계속 사는데 왜 이 주식은 안 올라요? 하시는 분이 있지만 주식은 기대감이죠. 아마존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전부 다 내렸는데 한국에선 또 오른다 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뭐 개인분들이 현대차로 쏠리기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확장 뉴스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뉴스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제4공장을 신설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은 80만원을 돌파하면서 무려 7.9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에 밀리면서 종가는 플러스 4.28%로 마감이 되었고 이 덕분에 일신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일신바이오가 갈 경우에는 보통 서린바이오가 같이 갑니다. 서린바이오 종가를 보시면은 처참하죠. 플러스 2%. 2%나 올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얘는 플러스 11.85%나 상승을 하면서 VI가 한번 걸렸다가 내려왔어요. 보통 일신바이오가 가면 서린바이오가 따라가는데 지난번에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찍었을 때 서린바이오는 28%까지 올려놓고 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28%까지 올리는 것도 아니라 중간에 그냥 다 빼버려서 지금은 진짜 대장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일신바이오도 솔직히 이번에 상한가까지 꼬셔놓고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보내더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28%까지 올렸다가 던졌거든요. 보시면 28%까지 올렸다가 던지고 조정 준 다음에 이렇게 빡 올렸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웅은 오늘 뉴스 딱 띄워놓고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약주가 최근에는 뭐 상한가 말기도 힘들고 뭐 좀 안 좋은 쪽이 많죠. 물론 진단키트라던가 뭐 그런 애들은 최근에 좋았지만 최근에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그냥 종가 고가에서 마무리된 애들이 많았거든요. 대웅도 어제 20%나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상한가는 안 갔죠. 그런데 오늘 찌라시를 하나 띄웠습니다. 아니 무슨 코다리 치료제를 인도에서 임상 1승을 받았대요. 인도. 미국의 FDA도 아니고 인도? 정말 뜬금없죠? 갑자기 인도까지 갔어. 카레 먹으러 갔나? 아니 지금 무슨 인도에서 승인받았다 이 뉴스를 내보내고 주가를 빵 띄우는데 대웅은 지금 메디톡스하고 뭐 소송해가지고 소송해서 져가지고 뭐 여러가지 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인도야 인도. 솔직히 좀 여러분도 의심이 가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디어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최근에 코스닥이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나스닥이 하락을 해도 코스닥은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작 마이너스 0.29%밖에 내리지 않았죠. 자, 코스닥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시면은 대부분 하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매드 팩토리라던가 혹은 뭐 KMW 5G 관련주라던가 이런 애들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주식 있죠. 뭐 HLB 바이오, 헬릭스미스 갑자기 복고풍이 불었어요. 옛날에 아주 무슨 임상 뭐 한다 이런 애들 갖다가 갑자기 또 올려요. 보시면은 오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올릴 이유도 없었고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올해는 조용하네 이런 기사까지 있었잖아요.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 작년에 제약바이오를 이끌었던 이런 종목들이 올해는 전혀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가 100억이나 쳐져 있는 한미약품은 오늘도 내렸습니다. 정말 쓰레기같이 아침부터서 잠깐 갭을 띄워놓고 계단식으로 하락시킵니다. 잠깐 갭 띄워놓고 올리는 척하다가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빼버리고 올리는 척하다가 또 빼버리고 그 다음날 또 12시쯤 올리는 척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최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빼버리는데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와 연결이 돼 있고 한미사이언스는 잘 나갑니다. 오늘도 잠깐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갔지만 한미사이언스는 여러분 지금 그게 있어요. 지분율 경쟁이 아니라 뭐가 있다? 상속세.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상속세에 있죠. 한미약품이 아니라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에서 호재가 있어도 발표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LG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가 떴었고 내가 CEO라면은 주가 안 올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어떻게든 플러스로 갔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한미사이언스가 10%가 올라도 한미약품은 마이너스예요. 왜? 공매도가 위에서 100억이나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은 종가를 어떻게든 마이너스로 만들었는데 공매도가 다시 부활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매도가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두산인프라코어 막 10,000원 넘고 그러던 시절이 있거든요. 두산 박햄 메가 간다 뭐 한다 하면서 그때 공매도 1위였을 때는 보세요. 빵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급락 쭉 내려갔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쫙 내려가면서 이 공매도가 상위 종목에 있으면 투심이 안 좋아가지고 이 주인이 안 간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적고 그러던 시절이 있다가 두산 지금과 비슷하게 두산 계열사들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빵 올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산 무슨 야구단도 팔고 뭣도 팔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똑같은데도 지금은 공매도가 많은데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시면은 10년 전에 40,000원 하던 주식이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이렇게 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대기업 주식 산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걸 두산 인프라코어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과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 움직였는데 무슨 이유로 움직였나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홍콩에 외교부 관련 사람들 11명을 제재를 했습니다. 중화권에서도 똑같이 미국인 11명을 제재를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된다 이런 뉴스에 유니온이 오늘 장중에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니온이 오늘 10,000원을 돌파해서 장중에는 10% 이상 상승했었고 종가는 플러스 8.17%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정말 휘황찬란했어요. 10,000원 돌파하고 다 빼버렸어요. 보합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종가 마무리 20분 전에 올랐는데 와 화려하더군요. 화려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유니온을 따라서 오르다가 종가에는 촥 올리는 척하다가 빼버리더군요. 얘는 안 돼.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시 대장주가 돌아왔습니다.
유니온이 여러분 투자 경고하고 투자 주의가 곧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 투자 주의가 풀릴 때 좀 사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업어서 오늘 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원래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더 잘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슬슬 풀릴 때가 되니까 유니온이 다시 대장주로 복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공시 나왔죠. 유니온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몇 프로 이상 오르면은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에 붙어서 바로 1.31% 하락으로 마감됐죠. 그리고 이 중화권 뉴스를 보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은 게임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서 넥슨 GT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우위에는 역시 제트인데 이 넥슨 GT가 오늘 VI까지 밑으로 VI, 하방 VI가 걸릴 뻔했죠. 13.05%까지 빠지면서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웹젠 최근에 신고가 달리면서 정말 랠리를 하고 있었는데 철퇴를 맞았어요. 왜? 갑자기 큰일 났어요. 왜 그럴까요? 자, 중화권에서 한국의 게임 시장에 다시 한번 제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넥슨,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화권에서 출시 잠정 연기. 자, 현지 규제의 발목을 잡히면서 넥슨에서 중화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 던파 모바일이 출시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에 비상이 났습니다. 왜? 넥슨 말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최근에 신고가를 달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라였다. 한한령 해제 완화감은 웹젠에 있는 게임 IP를 중화권 기업에 넘겨줬는데 그 중화권 기업이 판호 신청,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게임 영상 심의를 통과해서 뉴스에 나왔고 그 뉴스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썬데이 토즈, 웹젠, 넷마블, 넥슨 GT 다 날라갔었잖아요. 넷마블은 물론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썬데이 토즈도 당연히 하락. 그러면은 남은 게 뭐죠? NC 소프트만 오늘 그나마 하락폭이 제일로 적었어요.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 중소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급락 맞으면서 오늘 끝났는데 역시나 저는 중화권 뉴스는 절대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안 되는 뉴스, 청와대에서 맨날 나온 뉴스 뭘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역시 중화권에서 말하는 거는 신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나요?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정신이 없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집중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눈여겨본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휴대폰 관련주 파트론과 MC넥스였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다. 무슨 관점으로 3음봉, 세 번째 음봉이 나오면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상승하는 요런 경향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얘는 3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번 찔러보면은 먹을 수 있는데 어제 여기서 빠지길래 살려고 했으나 에어컨 설치가 왔고 KT 기사 인터넷 설치가 왔고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중간에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내렸는데요가 아니라 어제의 시나리오가 이거였잖아요. 이 끝에서 잡아서 종가까지 유지를 하고 그 다음날 분명히 아침에 갭이 뜨면은 그거 먹고 나오는 거. 갭 떴어요. 이렇게 딱 되면은 여러분이 적어 보이지만 이게 6%예요. 6%. 밑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6%를 딱 먹으면은 1억이면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파트론.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파트론 들어가가지고 10% 때려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럼프 형이 좀 화나가지고 좀 이상한 이야기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요때 때려 맞은 것도 있지만 파트론은 제가 냠냠쩝쩝 먹었을 때가 아까처럼 3번 빠지면 1번 상승. 이거 알아두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3번 빠지면 1번 상승. 그런데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억 단위로 하거나 금액이 크면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이 돼 있고 단 1%라도 내가 진짜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차라리 세게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파트론은 그래서 어제 좀 아까웠어요. 그 다음에 MC넥스. MC넥스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휴대폰주가 과연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딱 노리고 가는 건데 어제 얘도 이쪽에서 반등이 뿅 나오길래 오늘 아침에 갭 조금 뜨겠지 했는데 뜨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얘도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음봉으로 하는 거 잘 먹어요. 얘도 되게 잘 먹어요. 얘는 맨날 3음봉 빠지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 와서 왠지 돈을 날린 느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왠지 돈을 날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KPS를 본 적이 있나요? KP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이게 갑자기 빵 하고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자, 이 호카창을 잘 보세요. 4시 2분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이에요. 4분, 5분, 6분, 7분, 8분. 1분 동안 거래가 18. 아이고, 여기 아닙니다. 18주 있고 1분 동안 거래가 얼마야? 이거 다 해봐. 이거 하면은 무슨 170만원, 150만원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순간적으로 VI 근처까지 확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가 없어서 그냥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화면에 보신 부분이 여기거든요. 2시 때. 여기인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번 팍 올려도 그 다음에 빠져버리고 되게 지루해요. 되게 빠져버리고 지루한데 종가는 일단은 고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종가를 보시면은 VI 잠깐 찍고 거기서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은 VI 근처까지 가면은 그 밑에서 팔거나 혹은 VI 들어갔을 때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KPS는 제가 진짜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잠깐 고점을 형성해도 기간 조정이 너무 길어요. 기간 조정이 지금 몇 일째예요. 한 2주 동안 조정 준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물렸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다 그거라니까요. VI 구간. 여기 마이너스 2%에서 9%까지 오르면 VI거든요. VI 찍자마자 바로 빠져가지고 다음날 오르겠지 했는데 안 올라가지고 이런 데서 물려서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KPS는 VI 들어간 순간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젠과 랩지노믹스 오늘 좀 조정이 나왔죠.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오늘 마이너스 23.54%나 내렸는데 자, 수젠텍이 오늘 왜 내렸을까요? 실적이 개판이었을까요? 자, 실적을 보시면은 어머나 흑자 전환을 했어요. 2분기 흑자 전환이라 보시면은 이 회사는 적자 회사입니다. 계속 연간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분기에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겠지만 왜 내렸다?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흑자는 당연했지만 시장에서 잡은 가이던스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분에 오늘 장중에 23%나 급락을 했죠. 덕분에 랩지노믹스도 같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11%. 그리고 시젠도 오늘 마이너스 3.44% 하락을 했는데 시젠이야 뭐 실적이 지금 좋아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실적이 나와도 예상치를 충족 못하면은 저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4일까지는 2분기 실적 마감 발표일이니까 실적을 아직까지 발표 안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구 관련주 현대리바트도 실적을 발표했죠. 한센 같은 경우에는 가구 관련주인데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도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 계속 내리는 종목들이 현재 가구주예요. 현대리바트 실적이 잘 안 나왔을까요? 저도 오늘 컴퓨터 책상을 제가 조립을 하고 가구를 몇 개 샀는데 자, 한국의 가구는 이케아한테 되게 많이 밀리면서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0.8% 증가를 했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적이 좋을 만한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진단키트라던가 언택트 관련주는 좋겠죠. 그 이외의 종목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지갑을 잘 안 열어요. 재난지원금 그 식당이라던가 동네에서 쓸 수 있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현대리바트 가구를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영업이익이 기대치 하회 그리고 한샘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현대리바트는
한샘을 따라서 같은 가구주로 같이 올랐다가 갑자기 실적 기대감이 여기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된 다음에 무려 15%나 빠졌습니다. 요날 왜 올랐을까? 나는 이때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현대 리바트가 있었는데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갑자기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실적이 좋아서 이런 건가? 근데 실적이 좋으면은 미리 사놓지 왜 실적 발표 하루 이틀 전에 샀을까? 딱 하루 전에 샀잖아요. 하루 이틀 전에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단타 치고 뽑아 먹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상승한 거 보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실적 나왔다고 해서 기대감에 들어가고, 거래량이 시간에 붙어서 빵 터졌거든요. 빵 터지잖아요. 시간에 붙어서 상승했는데. 그럼 시작하자마자 그냥 꽉 이렇게 내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리는 거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씁니다. 언제? 실적 발표 시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적이 좋다라는 애들도 선반영이라는 이유로도 뺄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발표 하루 전에 들어온 거는 진짜 조심하세요. 아니 DPC도 똑같잖아요. 빅히트 예비심사 결과를 알고 빅히트 예비심사 결과 나오기 하루 전에 이렇게 매수하고 먹튀하고 날랐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개인은 정보력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치는 애들이 나오면은 같이 똑같이 단타를 치거나 아예 안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지뢰 한 번 밟으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봤어도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현대리바트라던가 이런 애처럼 갭이 그냥 막 6% 10% 이렇게 빠지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딴 데서 힘들게 10% 수익을 올렸어도 다음날 하루 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 종목에 절대로 몰빵 때리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활성화하시고 안 가는 포트에 있는 종목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저, 스포츠, 항공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관련주인데 종가가 오랜만에 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정유주도 포함해서 오늘은 정유주와 항공주가 동시에 올랐어요. 원래는 정유주가 오르면 항공주는 내리고 항공주가 오르면 정유주가 내리고, 이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내려야지 정유주의 호재고 유가가 내리면은 정유주는 내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개 다 올랐다는 게 지금 순환 섹터,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마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는 좀 더 지나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나 올랐는데 종가는 결국에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종가까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던가 이렇게 호텔 레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신라나 이런 애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보거든요. 2분기 실적마저 마이너스가 나왔고 아직 해외여행이 다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 레저, 카지노 이쪽은 답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원랜드 실적 나온 거 보세요. 셧다운 때문에 강원랜드 2분기 적자만 1038억 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왔는데도 내일 강원랜드가 오를까? 외국인 기관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현대 리바트처럼 또 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강원랜드 한번 내일 어떻게 움직이나 잘 지켜보자고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걸 알고 외국인과 기관이 전날 판 것도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18억 원 적자 전환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약간 남아있지만 오늘 개인만 샀죠. 그래서 내일 실적 나온 거 갖다가 어떻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일까 좀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도 아직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 체크하면서 일단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좋은 리포트를 쓰면서 이런 주식들을 올릴 것인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럼프 형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백악관 근처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서둘러 대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아니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나스닥이라던가 다우가 흔들려야 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제 장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시몬스 침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보고 지금 장이 정말 너무너무나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왜냐하면은 장중에 마이너스였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현재는 상승으로 돌변한 거 보니까 지금 증시가 확실히 강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습니다. 개인들은 현재 인버스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2,400 이후 조정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이제 떨어진다. 1,6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하면서 기사도 있듯이 오늘은 정말 인버스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 계속 코스피를 매수한다면은 우리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실적 발표 하루 전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 리바트처럼 실적 발표 하루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집할 경우 다음날 시초가 붙어서 물량을 쏟아내면서 급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이 좋은 주식이면은 매일간에 걸쳐서 매집을 하지 그렇게 하루 전날에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처럼 꼬셔놓고 다음날 아침부터서 현대 리바트처럼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실적 발표 바로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한호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